2020년 7월 30일 목요일 낮 12시 20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정확하게 24분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한 3시쯤 된 것 같은데 비가 막 엄청 오더라고요. 막 진짜 막 폭우라 폭우. 막 비가 막 셀이 막 퍼붓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잠을 깨가지고 혹시 뭐 또 비 피해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좀 대신동에 있었으니까 자세히 봤는데 한 그래도 뭐 소나기 30분이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소나기는 길어야 30분 정도만 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가는 거는 좀 드물어요, 소나기가.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한 40분 50분쯤 되니까 비가 이렇게 좀 그치더라고요. 그치고 그 다음에 뭐 한 5시부터는 막 그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날이 이제 아주 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습한 그런 기운이 많이 있었는데 햇빛이 이제 쨍쨍 내리쬐 주니까 그 좀 기분이 좋았는데 낮 12시가 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분 전에 또 이렇게 막 좀 구름이 꽉 끼더만은 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 진짜 대나무상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장마 기간이 6월 한 20일부터 해가지고 7월 초순 7월 한 10일 전후면은 장마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7월 30일인데도 비가 이렇게 계속 오고 보통 보면은 7월 한 26일부터 8월 한 5일 사이에 그 한 열흘간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해운대라든지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은 그 성수기죠. 아마 지금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면은 해수욕장에도 그 1년 해수욕 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타격이 큰데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은 이게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서 8월 8일이 입추고 이러니까 그 기간까지 한 7월 넉넉 잡아 7월 20일에서 8월 10일까지 요 한 20일간이 최고 더울 때인데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특히 더운 줄은 모르고 좀 지냅니다. 어제는 조금 더운 느낌을 받았는데 비가 오니까 또 그런 느낌이 없어지네요. 중국에는 뭐 어제 그 정규방송에 나온 SBS인가? 그게 보니까 5,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막 그렇게 해요. 상당히 비 피해가 많고 한데 뭐 그리고 뭐 중국에 예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3가지가 있는데 추배도 하고 제갈 공명이 예언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알았는데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중국이 뭐 사실상 청나라도 우리나라 그 사람이 만든 거지만은 여하튼 간에 뭐 지금 그런 왕조가 바뀔 때 이제 홍수가 난다 그러네요. 첫 번째가 홍수 재난 이런 게 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보리라든지 쌀 농사라든지 기타 작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홍수가 너무 나니까 곡식을 재배를 못 하잖아요.
수확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기아자가 못 먹고 이제 굶주리는 사람이 많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이반되게 되고 민심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밀란이, 이제 폭동이, 혁명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밀란, 폭동, 혁명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한 정권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청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명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원래 그와 같은 조건이 다 이렇게 참 그런 것이 계속 이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리 농사도 수확한 것도 없고 이래 가다가는 진짜 뭐 벼농사도 지금 건질 게 없고, 그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중국의 그 만주 지방의 넓은 만주 지방의 그 콩 같은 것을 다 깔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진짜 그렇네요. 그런 데다가 산사댐까지 터진다 그러면은 뭐 터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은 아마 몰락하지 않을까. 중국 공산당이 몰락이 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CP인가 뭐 그러는데, 뭐 중국 공산당은 뭐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죠. 나는 그래 볼 때에 지금 현재는 중국 공산당도 죄 지은 것이 있지만은 미국도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은 진짜 블랙이고 말이야, 새까맣고 진짜 흑이고 악마고, 미국은 천사고 화이트고 뭐 깨끗한 그런 뭐야 그 눈처럼 하얀 그런 나라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 내가 볼 때는 둘이 다 똑같은 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그 재상, 중국의 재상을 지금 현재 많이 늘어놓던데 미국의 재상도 늘어놓으면 그게 못지않다고 봐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분열되고 중국이 이제 분열되죠. 6개로 이제 분열이 되고, 미국도 뭐 50몇 개, 50개인가 나 그걸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51개인지 50개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미안합니다. 뭐 50개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그게 이제 한 5년 10년 이내로 이렇게 될 것 같고, 중국은 잘하면은 올해 안에도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22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후내년에는 이제 뭐 몰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도 그 많으신 분들이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국도 이렇게 여러 개 나라로 짜게진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 이제 한국이 이제 뭐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 숱하게 내가 들은 이야기고 한평생 생각해 나왔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뭐 황제가 된다, 세계 황제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야, 이 사람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지금 민주화 시대에 뭐 무슨 놈의 황제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황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낮의 시간에서 밤의 시간대로 가는 것과 같고, 참 봄, 여름의 시간대에서 가을, 겨울의 시간대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이 2020년 7월 30일인데 오늘 만약에 말이에요. 뭐 오늘 만약에 무슨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연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야 이렇게 후보가 나와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지지 한 80%의 지지를
계속 받아서 당선이 될까? 오늘 당장 한다면은 오늘 저녁에 당장 대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아주 많은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대단히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직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이 어떻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표로 이어질 건가, 이것을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리 정치 읽기 그 강사님께서 아마 박상훈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세월호의 진실이 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세월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느끼고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한테는 없어요. 단지 이제 자꾸만 그분께서, 박상훈님께서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의 감정이 들고 올 것이다. 이거 뭐 천둥 소리가 요란하네요. 이야, 이거 참. 중국에는 막 어제는 중국에 눈이 내렸다 하더라고. 그리고 우박도 코로나처럼 생긴 그런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차 유리창이 다 부서졌다, 막 깨지고 막 그랬다던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안 해도 참 진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 박상훈님은 세월호의 진실이 완전하게 드러나가지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완전하게 이제 깨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둘째는 어제 그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4.15 총선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셨는데, 또 그 하시는 가운데에 4.15 총선에 대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책을 하나 써냈더라고요. 야, 거기에 이제 굉장한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중 전쟁과 미국과 중국과의 그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그 상세하게 조목조목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밝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말 그 한 30여 군데에서 이제 선거 소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재검표라 그러죠. 다시 한번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열어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한번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5천만 원인가 든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30군데 같으면은 15억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돈이죠. 그걸 들여가지고 재검표를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재판에서는 법원에서는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야 되는데 아직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열어야 될 시간은 지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뭐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선거날 뭐 투표 안 하는 사람들도 35%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를 하든지 정당한 선거를 하든지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를 하든지 막 재검을 하든지 말든지 여든 야든 막 신경 안 쓰고 먹고 살기에만 바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의식이 깨어있는 또 분들도 이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4.15 총선의 이제 실체가 언젠가는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일까?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과연 언제일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4.15 총선의 그 진실이 드러나면은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민심이 정말 그 저항권을 발동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단순한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소득이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변수가 이제 또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이어서 이제 제2의 이제 IMF라든지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지성 TV라든지 정완진 TV를 보면은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은 막 제목만 봐요. 그러니까 내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복합적인 그것을 겪음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와 같은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능력 있는 분이다. 확실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이시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려면은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들에게 나와가지고 TV에 나오셔가지고 토론이라든지 기타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방에서도 그렇고 전에 10년 전인가 약 한 10년 됐죠. 그때 MBC하고 SBS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해놓은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허경영 총재님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본소득 또는 이제 국민 배당금에 대한 이제 토론이 좀 정규방송에서 이렇게 좀 저명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에서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위대성을 국민들이 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또 듭니다. 하여튼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와 같은 배경으로서는 세월호의 진실이 이제 밝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4.15 총선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전부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 배당금에 대한
기본소득과 국민배당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깨달아 나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어떤 분은 말이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 허경영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잘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신 253명의 후보자들께서 꾸준하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국가행정배당금단과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진실은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쯤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중국 공산당이 올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참 전멸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 10월 달, 어떤 분은 뭐 8월 달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 10월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 4.15 총선의 이제 실체를 드러나게 되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국민이 슬슬 깨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참 개천가의 배경이, 허경영 총재님을 말하죠, 배경이 개천가의 뻘구덩이 속에 있을 때는 이분이 참 배경인지 배경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배경이라면은 흰색의 이제 용인데 뻘구덩이에 있으니까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커먼 뻘구덩이 속에 있는 용이 어떻게 배경이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을 흔히 말씀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뭐 성추행 하시는 분이다, 또 뭐 기타 아주 안 좋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 흙탕물 속에 흙이 묻어 있던 그 배경의 모습이 점점 빗물에 씻겨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배경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지금 진짜 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폭우가 지금도 내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내리고 있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슬슬 버무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 이것도 밝혀지게 되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배경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미국이 지금 정의의 사도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고놈이나 중국 놈이나 미국 놈이나 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약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중국 못지않게 제약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6.25 우리 동란 때 6.25 전쟁 때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대동아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총장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독일하고 일본이 일으켰단 말이야. 그럼 독일을 분단을 시켰으면 일본도 분단을 시켜야지. 일본을 분단시켜야지. 왜 우리나라를 분단시켰냐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미국 놈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분단을 시킨 걸 견덕 사이라고 말이야.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를 따게 놓아버리면은 소련이 내려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방어가 되고, 자기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위한 점이 많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따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개입을 했다더라고. 일본 우리를 하지 말고, 따개지 말고 차라리 한국을 이렇게 분단시키세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이 말이야, 그때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예스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그 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몰락작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군부에서도 메가드 원수조차 몰랐지. 원자탄이라는 무기가 있는지 메가드도 몰랐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군인들, 장선들이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을 완전하게 이제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수물자를 만들었는데, 그 원자탄은 세례를 맞고 또 원자탄이 떨어지고, 둘째는 이제 소련이 또 참전하게 됨으로써 일본이 두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항복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놨던 그 군수물자가 못 쓰게 되니까, 그것을 군수 업체에서는 그것을 소전을 해야 자기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만만한 게 뭐 홍하머라고 말이야,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야.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어나게끔 부추기겠고, 에치슨 라인도 계획하에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거기 뭐 프리메이션인지 일루미나트인지 그런 세력이 아마 개입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간에 그 사람들도 미국 사람 아니냐고. 또 미국의 죄가 크죠. 6.25 일어났을 때 말이야, 일단 병을 주고 또 나중에 메가드를 보내가지고 또 약을 주고 말이야. 그 메가드가 갑자기 그 원자탄을 몇 방 떨어뜨려가지고 말이야,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는 허가를 안 해버렸잖아. 그런 죄가 있다고. 메가드 원수가 바로 이제 그 어떤 자기의 그 군인의 최고 총사령관으로서의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뒤에서 그걸 잘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죠.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는 전쟁을 질질 끌어가지고 말이야, 3년 동안 무기를 팔 수 있도록 그래 그건 미국의 죄란 말이야. 미국의 죄가 뭐 오직 한계가 아니지. 거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거기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번에 중국이 허물허물하는데, 중국이 따개지고 나면은 미국도 따개지면서 거기에 대한 재상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밝혀내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도 응징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하느냐? 하늘이 한단 말이야. 그거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이 하는 사람이 지금 내려와 계시잖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하고 내려오셨단 말이야. 참 그래 생각해봐요. 어쨌든 오매불망 자나 깨나 안전나 쓰나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루바삐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는 서울시장 내년 4월 7일 날에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 말이야. 그럼 원래 아니라도 빨리 대선이 일어나버리면 붙어나보면 좋겠는데, 그거야 이제 어떤 하늘이 계획하는 거니까 욕속부달이라고 기다려야죠. 천천히. 참 알 수는 없지만은 참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5일 날에 이제 일반 야권이라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대기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뭉치가지고 말이야,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점을 이렇게 파헤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8월 15일 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하기가 힘드실 거고, 또 그날에 이제 쉽게 말해서 종전선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안 계시는 이 입장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가 적화되기 굉장히 좋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시 적화가 돼가지고 말이야, 찌그러지고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거는 없고 그래요. 어제 테레비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방독면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방독면을 구입해야 된다. 원자탄이 터졌을 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대피 요령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미중 간의 전쟁이 곧 일어나기는 일어날 것 같아요. 남중국해부터 여기서 깔짝거리가 터지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샨사댐이 터지면은 진짜 뭐 전쟁을 하기 전에 완전 전의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도 뭐 중국의 뭐 공산당이 그래도 그렇게 험하게 무너지지나 그래도 그 마지막 뭐 발악은 안 하겠어요. 여하튼 간에 뭐 재미있다고나 할까 뭐 흥미진진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뭐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4.15 총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날 투표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역사는 극소수의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의 내가 생각한 것을 밝혀봤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많이 지났네.